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살짝 복습해 볼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는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사람들의 소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가지 큰 흐름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주머니에 무거운 동전이나 지폐 대신 무엇을 많이 쓰게 되었죠? 네, 맞아요. 카드나 모바일 결제였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물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물건도 직접 사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했나요? 네, 바로 해외 직구입니다. 세 번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 앞에 있는 이곳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도시락이 맛있는 이곳, 어디였죠? 네, 편의점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도 장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모바일 쇼핑까지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조사 결과를 글렀을 때 수치만 나열하며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예를 들며 어머의 경우라는 표현과 변화를 나타내는 무엇이었으나로 증가와 감소하였다라는 문형을 함께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화면 상단에 파란색 박스를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마스터할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잘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대상의 경우. 어떤 대상인가? 대상의 경우. 과거의 수치. 과거에는 어떤 수치였으나, 네, 현재의 수치로 증가하였다. 아니면 감소하였다. 예를 볼까요? 현금 사용이 줄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대상이 되겠죠? 현금 사용 비율의 경우 2014년 37.79였으나 이거는 2014 과거 수치죠. 2018년 현재 수치 19.8% 뭐예요? 감소하였다. 이쪽에 감소하였다. 그래서 대상은 한국, 죠? 과거는 2014년 37.7%, 그다음에 현재 수치는 2018년 19.8%로 감소하였다. 증가냐, 감소냐. 그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콩이나 채소로 만든 고기의 소비가 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늘고 있다는 뭘까요? 예. 감소냐, 증가냐 해서 증가. 그쵸, 증가죠. 예를 들면 콩이나 채소로 만든 여기서 콩이나 채소가 대상이 되겠죠. 고기 판매 금액의 경우 2015년에는 36억 7,500만 달러. 이것은 과거의 수치예요. 였으나 2019년에는 47억 4,100만 달러로 그쵸? 이것은 현재 수치 증가하였다. 네, 이렇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앞에서 우리가 썼던 해외 쇼핑 이용 금액이나 쌀 소비량 그 그래프 기억나죠?
그 수치들을 이 공식에 그대로 써 놓으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가 작아졌으면 감소하였다. 숫자가 커졌으면 증가하였다. 이렇게 골라 써야 되겠죠. 다 감소, 증가가 아니고 숫자가 커졌으면 증가하였다. 숫자가 작아졌으면 감소하였다. 여러분이 만든 문장을 발표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을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운 조사 결과를 어, 설명하기 공식이 몸에 익었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화면에 있는 두 가지 그래프를 보세요. 숫자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배운 문형에 맞춰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나요? 모바일 쇼핑 판매 금액. 그죠? 변화예요. 2020년도에 9조 원, 2021년도에는 11조 원. 일단은 9조 원에서 11조 원이니까 뭐예요? 증가하였다죠. 9조 원에서 11조 원 증가하였다. 사람들이 소비 생활이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에 뭐예요? 쇼핑 판매 금액의 경우 2020년 8월에 뭐예요? 9조 원이었으나 2021년도 8월에는 11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편의점 도시락 판매 금액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도 2017년 간편한 식사를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편의점 뭐예요? 네, 도시락 판매 금액의 경우 2017년에 뭐라 했어요? 2,500억 원이었던 판매 금액이 얼마예요? 2019년에 4천억 원이 되었네요. 간편한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많아졌다. 그럼 증가하였다. 그랬죠? 그럼 빈칸을 채우면 2017년에 2,500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겠죠. 간편한 식사를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편의점 도시락 판매 금액의 경우 2017년도 2,500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4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뭐예요? 연간 1인당 쌀 구매량. 소비 생활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무엇의 경우 연간 1인당 쌀 구매량. 죠? 연간 1인당 쌀 구매량의 경우 1980년 더 뭐예요? 13.2 132.7kg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61kg으로 반이 넘게 감소했네요. 감소하였다. 저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니까 감소하였다. 그죠? 우리가 배운 공식에 이렇게 넣어서 어, 소비 생활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연간 1인당 쌀 구매량의 경우 1980년에 80년에는 132.7kg이었으나 2018년에는 61kg으로 감소하였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바일 쇼핑,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쌀 구매량의 변화까지 살펴보며 한국의 소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니까 훌륭한 한국의 소비 생활 변화 설명문이 되었네요. 복잡한 통계 수치와 사회 현상을 한국어로 멋지게 표현한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죠?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멋지게 예측해 보는 방법이에요. 무엇할 것으로 예측되다, 전망되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뉴스나 신문에서 법한 아주 세련되고 전문적으로 하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이 표현을 익히는 여러분은 한국어 실력이 한층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파란색을 보세요. 뭐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망된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럴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을 줍니다. 통계 자료를 근거로 미래를 내다볼 때 꼭 필요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한번 예를 볼까요? 1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도 소형 가구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원인을 먼저 말하고 그 결과로 작은 가구들이 계속 잘 팔릴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된다라 연결되었어요. 아주 논리적이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한국의 편의점 이용자가 늘고 있어 편의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미래학, 여러분이 미래학자가 되어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음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스마트폰 결제가 편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배달 서비스가 많이 늘었어요. 디저트 배달까지 가능해지면서 배달 서비스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분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소비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이 표현을 사용해서 한 문장씩 발표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표현 익히기 1번, 2번, 3번 잠깐 풀어보는 시간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연습입니다. 우리가 배운 미래의 전망 표현을 실생활의 다양한 변화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문장의 앞부분에 나온 원인을 잘 읽고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이 직접 예측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지폐 사용이 점점 줄고 있어. 미래 사회는 라고 시작하네요. 지폐를 안 쓰면 무엇을 더 많이 쓰게 될까요? 네, 맞아요.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겠죠.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뭐예요?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돼요. 또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의 인기는 뭘까요?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건강식품의 인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네, 전망됩니다.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배달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어 배달 서비스 시장은 뭐예요? 이용자가 많아지며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배달 서비스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다음에 음, 여러분 드디어 이번 달의 마지막 연습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조사 결과 설명하기와 미래 전망하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총 동원해 봤어요. 주어진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의 멋진 한국어 실력을 예측해 보세요. 지폐 사용이 점점 줄고 있어. 미래 사회는 뭘까요? 네. 지폐를 안 쓰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까요? 네.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건강식품의 인기는 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배달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어 배달 서비스 시장은 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네, 확대될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로 1인 가구를 위한 제품은 네, 더욱 다양화되고 소형화될 것이다.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어서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상품은 더욱 뭐예요? 주목받고 소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요즘 우리의 물건 사는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 앞에서 마인드맵이나 카드보다 지폐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쓰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거. 그죠? 편의점에서 1인 도시락을 먹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1인 가구를 위한 가구나 디저트 배달 서비스가 아주 인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봤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인해 봅시다. 이 그래프, 음,
글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하는 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길. 예시하는 글을 쓸 때는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를 선정하여 글을 써야 함. 특징으로는 처음에는 소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함. 가운데는 소비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상태를 자세히 분석하여 설명함. 세 번째는 소비 생활 변화의 이유, 전망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어? 음. 요즘 우리 주변에 물건을 사는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표, 어, 안성한 표에 내용을 첨가해서 뭐 글을 쓰십시오 했어요. 처음에는 변화 내용 예시, 현대 사회의 소비 생활 변화, 국내 소비자의 해외 온라인 쇼핑물 구매 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가운데는 그래프의 변화에 대해서 2018년도에 2조 원, 2020년도에 8조 원, 4조 원. 그것은 변화의 이유, 그리고 전망. 국내에서는 다양한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해외 직구의 경제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 처음과 가운데 끝 글로 써보기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써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쓰셨나요? 처음에 변화 내용 예시. 현대사회의 소비 생활을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왜요? 해외 쇼핑몰 이용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경우. 두 번째, 그래프의 설명은 2018년도에 뭐라 그랬어요? 2018년도에는 2조 원이었던 구매 금액이 2020년도에는 4조 원으로 약 2배 정도의 크게 늘어났다 그랬어요. 끝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변화 이유 및 전망. 국내에 없는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장점 때문에 이러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소비 생활에 대한 그래프 중 하나를 골라서 각 단락의 내용을 메모해 보세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변화 내용 예시, 현대 사회의 소비 생활의 변화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음. 결제 수단의 변화와 현금 사용의 감소. 그죠? F, 그 다음에 끝에는 변화 이유 및 전망.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신용카드 및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보편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미래는 현금이 없는 사회가 더욱 가족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 여러분이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생활 변화에 대한 글을 써보십시오. 소비생활 변화. 현대 사회의 소비생활이 변하고 있다. 요, 예를 들면, 글쓰기의 진짜 마지막 단계는 바로 검토예요. 내가 목표한 대로 글을 잘 썼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화면의 체크리스트를 꼭 보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네. 네. 예를 들면 결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현금 사용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37.7%에 달하던 현금 사용 비율이 2018년도에는 19.8%로 조사되었다. 불과 4년 만에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약 약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확산을 꼽을 수 있다.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쓰셨나요?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